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요. 사실 배당주, 그러니까 고배당주고 좋은 배당주를 사실 추천하는 것들은 많아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한 3선, 5선 정도를 할 건데, 오늘 이거 얘기한다고 배당 종목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도 정말 저의 정말 피 같은 열정과 그런 이때까지의 노력의 아이덴티가 인사이트가 들어간 거지만, 이 배당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팁과 전략은 정말 유료로 드리고 싶은 건데,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배당주는 계좌를 무조건 분리하셔야 돼요. 주로 매매하는 계좌하고는 따로. 왜냐하면 배당을 목적으로 사도 그거를 막 이게 쉽게 다른 계좌랑 섞여있면 팔아버리게 되고, 오롯이 배당주 투자로서 생각했던 목표로 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마치 주식 계좌랑 적금을 같이 한눈에 보이게끔 돈을 섞어놨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배당주는 아예 목적 자금을 달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주식은 중간중간 수익 나면 행복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또 여유 자금 있으면 좀 더 넣었다가 좀 뺐다가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당 계좌는 교육 자금, 자녀들 노후 자금, 아니면 나중에 내 집 마련 목돈,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5년 10년 후에 만들어갈 목적 자금을 위해서 계좌를 분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배당주는 배당주 계좌는 돈을 한 1000, 2000 이렇게 넣고 시작하는 것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월급의 일부들을 뗀다든지 아니면 주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좀 옮겨 간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배당주는 분할 매수, 마치 적금식으로 늘려가는 것도 좀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바스켓으로 사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7%, 8% 주는 배당주를 한 종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 2 플러스 2, 3 플러스 2, 3 전략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배당주 고르기인데, 배당 성량이 꾸준한 회사,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지금 이후에 한번 업로드할 종목들은 KT나 우리금융이나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미투젠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거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거고, 좀 실적의 기복이 별로 없이, 그러니까 통신주들도 그렇고 은행주들도 그런 편이고, 내수주 하이트진로 이런 것들 배당성이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 좋죠. 근데 잘 그렇진 않아요. 이게 성장과 배당이 약간 반비례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성장하면서도 배당 주는 기업들은 정말 대박주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2 플러스 2 배당주 매매 전략인데, 저거 이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배당주는 연 15%를 목표로 계좌를 분리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이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라는 것이,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통신주 배당주죠. 12월 보세요. 그러니까 이 KT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렇게 보면 10월 한 초부터 12월 말까지 주식이 좀 올라요. 이렇게 26,000원짜리가 27,000원 정도까지. KT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배당을 작년에도 1,100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26,000원이면 1,000원이면 한 3점만 후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당 성량이 좋으니까 올라요, 이렇게. 배당 주는 락 전날까지만 해도. 근데 배당 그러니까 요 날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요 날 딱 얼마 빠지냐 하면 2.5% 빠져요. 그러니까
3.7% 정도 주는 회사인데 배당 낙대 2.5%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배당은 확정이 됐지만. 근데 뭐 다행히 그 다음날 또 한 1%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배당,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배당주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주는 전까지, 그러니까 락 전까지 흐름이 좋다가 배당락 이후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도, 물론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상황 때문에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눌렸지만, 근데 이쪽 한번 보실래요? 이쪽 한번 보시면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역시나 배당락 전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다가 배당 낙대 1.9% 빠지고, 근데 이제 배당락 이후에 바로 반등했어요. 이렇게 이 케이스는. 그런데 어쨌든 연초에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신 게, 근데 결국 배당 성향이 3%가 되든 5%가 되든 배당락 때 한 2, 3%씩 빠지고, 배당락 이후의 주가들이, 배당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사라져서 별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전략이냐면, 배당주를 샀어요. 연초에든 연중이든 연말에. 근데 만약에 그 배당주를 사서 한 10% 정도 올라요. 근데 내가 어떤 배당주를 살 때 그 배당 수익률이 4%짜리든 5%짜리든 6%짜리든 8%짜리든 그 배당 수익률을 이미 주가 수익률이 넘어버리면 이 종목을 처음 사고자 한 목표가 달성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을 한 5%든 6%든 목표로 산 주식이 올라서 10% 수익이 나면 30%를 팔아요. 15% 수익률이 나면 30%를 팔아요. 20% 수익이 나면 30%를 팔아요. 이러면 평균 수익률이 한 15% 돼요. 그리고 한 10% 정도는 남겨놔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10%가 뭐 그렇게 이제 KT 같은 경우가 막 그렇게 올라서 팔았다가 나중에 그 10%를 남겨놨는데 이게 빠지면 다시 이제 분할 매수해 나가면 되니까요. 또 내년 또 연말을 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말 전에 이렇게 오르면 배당주는 배당주 계좌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수 있는, 이 목표가 오히려 배당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배당 전에 올라버리면 다 현금화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또 하나, 권리락 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때 다 팔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가 배당률이 아까 3.7%라면 배당락 때 2.5% 빠지면, 만약에 어제 그러니까 전일 바로 사가지고 그날 배당락에 팔아도, 물론 수수료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냥 이론상으로 1% 이상 뛰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팔아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날 사서 그날 팔았으면, 재작년에 만약에 뭐 저 때는 3%라고 해도 2%, 1.9% 빠졌거든요. 그때도 1% 이상 뛰게 됐는데 또 바로 또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날 파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이미 배당 수익의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그리고 그 배당금이 언제 들어오냐면 3월에 주총하고 4월 한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배당금 들어오면 또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배당주를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은 그 계좌의 수익률을 연평균 5% 정도 잡는 거지 10% 이상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윙을 가져갔을 때는 배당주 계좌도 15% 이상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상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꼭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고배당주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어떤 주식이 또 배당도 높고 그렇게 하냐면, 이거는 아닌데, 이제 사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배당주들의 비중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하반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포트 비중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종목 중에서도
배당 성량이 뭐 5%, 6%를 기준으로 편입시키기보다는 배당 성량도 한 3% 정도 나쁘지 않은데 이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의 포트를 늘려가되 종목을 배당 계좌의 종목들을 3 플러스 3, 그러니까 배당 성량이 좋은 주식 3, 뭐 성장성이 좋은 주식 3 정도로 종목 수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한 6개 정도. 그래가지고 현금을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상반기에는 담고 하반기에는, 왜냐면 왜 제가 중소형주 이런 거 담으라 하냐면 이제 미투젠 얘기인데, 이런 회사는 실적도 잘 나요. 근데 지금 눌려 있어요. 근데 이게 배당 성량이 좋거든요. 지금 배당률이 한 4점 후반대 5% 정도 돼요. 연말 되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르면 뭐 팔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주식들을 만약에 연초라고 치면, 연초에 이런 주식들 담아 놓으면 이 미투젠은 뭐 내년에 W게임즈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 도전하는 문제도 있고, 뭐 미투젠 미투온이 이번에 IPO한 걸로 내년에 M&A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신작 이슈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는 일단 바닥인 배당주를 사놓으면 1년 동안 나는 배당을 보고 들어갔지만 그냥 어차피 배당 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회사니까 어떤 이슈에도 또 한 번씩 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또 쉽게도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확장해 놓으면 또 쉽게 10%씩 15%씩 그냥 3, 4% 배당으로 들어간 종목들을 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막 KT나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없이 잘 안 튀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하반기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막 이럴 때 배당 성량이 한 3, 4%, 우리금융 같은 게 지금도 5%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배당으로서 확실하니까 또 대형주들은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연말이나 연기금이나 기관 외국인들도 배당주에 좀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좀 착실하게 오를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 연말에는.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연말에는 확실히 이 성장이나 약간 이슈 모멘텀 쪽보다는 그냥 배당 성량이 좋은 거, 지금 금융주들이 되게 좋죠. 뭐 5%, 6% 이런 주식 중심으로 또 종목들을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종목을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배당 계좌의 연 목표 수익률은 15%고요. 이 15%면 이제 1,000만 원 기준으로 10년이면 15%면 4천이 되고 20년이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이제 태어나자마자 계좌 하나 1,000만 원짜리 계속 적립식으로 넣으려가도 되고, 세뱃돈 받고 용돈 받고 이러면 애기들 뭐 통장도 한 뭐 3년 5년이면 돈 1,000만 원 모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시작 시점을 1,000만 원 시점을 시작하도 그 이후에서 돈 모이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되면 한 1억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자금이. 그리고 이제 노후 자금도 뭐 지금 이제 20, 30대 분들 1, 2천으로 1,000만 원 정도로 뭐 노후 뭐 나중 얘기인데 지금 쓸 돈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목적 자금이 큰 것들은 미리 모아가야 됩니다. 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목적 자금들을 배당 계좌로 모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요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당주 종목들 2선, 4선 정도 좀 가지고 와서, 뭐 오늘 아까 잠깐 언급도 좀 드리는 종목들인데 왜 제가 그런 포인트를 또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은 배당 시즌입니다. 감사합니다.